이 이야기는 용인시에 사시는 김순자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건 남편 얼굴이었어요. 입을 반쯤 벌리고 세상 편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면서요. 저는 한동안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다. 정말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저 넓적한 볼을 철썩 딱 한 대만 때려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면서 저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밤새 이불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기는 했습니다. 새벽에 추워서 2번이나 깼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꼴 보기 싫었습니다. 결혼한 지 43년. 이제는 자고 있는 얼굴만 봐도 얄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코를 크게 한번 골았습니다. 드르렁. 저도 모르게 손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다 참았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인내심이 늘어난다더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코를 골아도 잘 잤는데 요즘은 숨소리만 커도 짜증이 납니다. 저는 대신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남편 몸에 둘둘 말려있던 이불이 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남편이 잠결에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왜 그래? 추워. 이불 있잖아.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이불 끝을 툭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코를 골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팔자 좋다. 저 인간은 늙어도 속 편하게 늙는구나. 제 남편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71예요. 저는 김순자, 68이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43년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남편이 그렇게 싫으면 왜 같이 사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평생 바람 한번 피운 적 없고 술을 마시기는 했어도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은 없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왔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운동회도 웬만하면 참석했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면 막상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큰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게 너무 많습니다. 43년 동안 쌓였잖아요. 큰 잘못 하나보다 작은 꼴 보기 싫은 만개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겨우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착! 커튼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아침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 눈부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이 창문 앞에서 말했어요. 아침에는 햇빛을 봐야 돼.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람이면 다 그렇지. 저는 이불을 내리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왜? 몇 시야? 6시 조금 넘었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회사가? 아니, 약속 있어? 없는데. 그런데 왜 6시에 일어나? 남편이 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떠지는데 어떡해. 당신 눈 뜨는 거하고 내 눈 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당신 깨웠어? 저는 활짝 열린 커튼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깨웠지 뭐야. 남편은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나는 불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살 테니까 닫아. 햇빛 좀 봐. 싫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 좋아. 그 말에 결국 제가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지. 저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자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나갑니다. 저 인간은 꼭 저래요. 할 말은 다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사라집니다. 그날은 이미 잠이 다 깨버려서 저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냥 보지를 못해요. TV 속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비는 무슨 비야?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저는 물을 마시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앵커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후부터 강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게 제일 안 맞아. 저는 참았습니다. 정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맨날 대책이지. 이번에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저걸 놓치냐? 제가 결국 말했습니다. 당신, 응? TV에서 당신한테 물어봤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뭘?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의견 물어봤냐고. 내가 뭘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대답하잖아. 내가 그냥 혼잣말 좀 한 거지. 혼잣말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혼잣말이야.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뭐라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43년 들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남편이 TV하고 대화를 하든 라디오하고 싸움을 하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남편도 그때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특히 TV 앞에서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스 보면서 왜 그렇게 화가 많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화냈어? 그 말이 제일 기가 막힙니다. 본인은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뉴스 앵커한테 매일 뭐라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싸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처음 가보는 예식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남편이 자신 있게 앞장섰어요. 이쪽이야. 저는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식장이 나올 것 같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맞아? 맞아. 5분을 더 걸었습니다. 당신 지도 한번 봐봐. 다 왔어. 또 걸었습니다. 골목이 나왔습니다. 정호 씨. 제가 남편을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정말 짜증이 났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마침 앞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 남편이 바로 말했어요. 뭘 물어? 다 왔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행복 예식장이 어디예요? 여자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던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봤어요. 다 왔다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
뭘 알아? 어디 있는지. 당신하고 43년 살면서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아? 뭔데? 다 왔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인생은 맨날 다 왔다는데 도착을 안 해. 지나가던 사람이 제 말을 들었는지 웃더라고요. 남편은 민망했는지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길을 잘못 찾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또 마트에 가면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카트를 끌겠다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는 물건을 담지요. 어느 날 두부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부 하나 들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카트도 없어요.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없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안 받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안 받아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찾아다니다 저 멀리 시식 코너를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만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어디 갔었어?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찾았잖아. 카트 끌고 사라진 사람이 누군데? 나 여기 있었어. 여기가 어디야? 아까 거기서 한참 왔잖아. 남편은 만두 하나를 더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맛있다. 먹어봐. 화가 났는데 만두는 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샀지? 그런데 이런 게 저희 부부의 일상입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도 그렇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이 저를 한번 쭉 보더라고요. 그거 입고 가게? 왜? 조금 너무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니야?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밝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방에 들어가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또 쳐다봤어요. 그건 너무 칙칙하다.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당신, 왜? 그럼 당신이 골라.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자 옷을 어떻게 알아? 모르면 입을 다물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화를 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몇 시에 와? 몰라.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제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옷을 2번이나 갈아입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친구 셋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커피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떴거든. 응. 옆에서 영감이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한 대 때리고 싶더라. 셋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테이블까지 치면서 웃었어요. 야, 나도 그래. 너도? 나는 며칠 전에 우리 영감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괜히 미운 거야.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몰라. 그냥 뒤통수가 미워. 또 웃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얼굴 보고 미운 건 낫다. 왜? 우리 영감은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미워. 어떻게 먹는데? 그 친구가 남편 흉내를 냈습니다. 셋이 또 웃었습니다. 그날 남편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미워서 못 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본 겁니다. 말투도 알고, 걸음걸이도 알고, 밥 먹을 때 어떤 반찬부터 집을지도 알고,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도 압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오늘 비 온대.
라고 하면 10번 중 9번은 일기예보가 맞아야 말이지. 라고 합니다. 43년을 살면 상대방 대사를 외우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은 역시나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재밌었어? 응. 내 욕했지?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친구들 만나면 맨날 남편 욕하잖아. 당신이 욕먹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본인들은 완벽한 줄 알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 잘했네. 그러더니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한참 들여다보는 거. 그게 뭐? 전기 나가잖아.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안경 맨날 찾는 거. 내가 언제? 어제도 찾았잖아. 어제 한 번. 그저께도.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저께도 찾았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 놓고 깨면 나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 당신도 같이 봤잖아. 나는 뉴스 봤어. 그리고 물건 없어지면 무조건 나부터 의심하잖아. 당신이 자꾸 옮기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리모컨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사람 당신이야. 그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청소하다 올려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43년 참았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당신만 참고 산 줄 알겠네. 서로 참은 거지. 그 말에는 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아 거실에 놓으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화해하자는 말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저희는 43년 동안 대체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2박 3일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했다는 겁니다. 가도 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가라. 가능하면 3박 4일로 가라.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당신 혼자 괜찮겠어?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내가 애야? 그냥 물어보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출발하는 날 아침. 남편은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나간다. 응. 문 잘 잠그고. 알았어. 밤에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알았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저는 결국 등을 밀었습니다. 친구들 기다리겠다. 빨리 가. 남편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뉴스가 이렇게 조용한 프로그램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은 밥도 안 했어요. 빵 하나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길게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연달아 봤어요. 리모컨도 제 옆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상에, 침대가 이렇게 넓었나 싶었습니다. 이불도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팔을 쭉 뻗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가 됐는데 커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8시가 넘어서 눈을 떴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둘째 날도 좋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나오라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도 누가 몇 시냐고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혼자 카트를 끌었습니다. 아주 편했습니다. 두부를 가지러 갔다 와도 카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남편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착착 담았습니다. 역시 혼자 오니까 장도 빨리 보내. 기분 좋게 계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밖으로 나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더라고요. 양손에 봉투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까지 조금 걸으니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중간에 한번 내려놨습니다. 손을 털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과 장을 볼 때 카트는 자기가 끌고 가다가 툭 하면 사라졌습니다. 제가 찾으러 다녀야 했어요. 시식 코너에서 뭘 주워 먹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면 무거운 봉투는 늘 남편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말했어요. 그거 줘. 내가 들게. 됐어. 당신은 저거 들어. 그러고 보니 저는 늘 가벼운 봉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걸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그랬으니까요. 저는 마트 앞에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건 잘 들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진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봉투가 무거우니까 그냥 생각난 겁니다.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 남편과 자주 걷던 길이었어요. 혼자 걸으니 빠르고 편했습니다. 남편은 걷다가도 자꾸 멈춥니다. 나무를 보고, 동네 가게를 보고, 아는 사람 만나면 서서 이야기하고, 혼자 걸으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도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으면 늘 정우가 바깥쪽에 섰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쪽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바깥쪽으로 걸었고, 아이들이 독립한 뒤 둘만 남았을 때는 자기가 차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내가 당신 보호하려고 여기 걷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넓었습니다. 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날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비는 무슨 비야? 남편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없어서 편한데 너무 조용하니까 또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저는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역시 집이 최고다. 그리고 신발을 대충 벗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양말까지 벗어서 현관 옆에 툭 놨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봤어요.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던 것도 생각했고, 길을 걸을 때 늘 바깥쪽에 서던 것도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1분 만에 다시 꼴 보기 싫었습니다. 양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뭐? 양말. 남편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따 갖다 놓을게. 지금 갖다 놔. 좀 쉬었다가. 양말 갖다 놓는데 무슨 휴식이 필요해? 남편은 투덜거리며 양말을 집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물었어요. 나 없는 동안 심심했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에이, 진짜 하나도 안 심심했어. 그래. 하루 더 있다 오지 그랬어.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없으면 조금 허전하고 오면 또 시끄럽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다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역시나 카트를 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코너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또 사라졌지? 사과 보러 왔지. 말을 하고 가. 당신 바로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봉투가 3개였습니다. 제가 하나를 들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에서 큰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거 무거워. 그러고는 가장 무거운 2개를 자기가 들었습니다. 제 손에는 가벼운 봉투 하나만 남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은 남편 손을 한번 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손도 많이 늙었어요. 저 사람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무거운 것은 자기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동해서 여보 고마워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43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남편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말했어요. 무거우면 하나 줘. 됐어. 허리 나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리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큰 길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둘이 걸어가는데 우회전하는 차 한 대가 조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놀라 멈칫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자기 안쪽으로 당기더니 자기가 바깥쪽으로 섰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운전자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요즘 차들이 사람을 안 봐.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 안 것은 아니겠지요. 처음 의식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쪽으로 걸었구나. 43년 동안. 젊었을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도 항상 자기가 차도 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가 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면 이상하게 남편 쪽 어깨가 더 많이 젖었습니다. 저는 늘 우산 좀 똑바로 써 라고 했어요. 남편은 똑바로 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산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을 보면 무거운 것은 자기가 들었고 식당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면 제 앞에 있던 것을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자다가도 바닥에 있는 슬리퍼를 제 발 쪽으로 툭 밀어줬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약 먹으라는 말은 100번 했습니다. 약 먹었어? 먹었어.
10분 뒤, 약 먹었지? 먹었다니까. 귀찮아서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프면 그 사람도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생색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받아왔으니까요. 매일 있는 현관문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식탁처럼,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걷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바깥쪽으로 걸어?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뭐가? 길 걸을 때, 당신은 맨날 차도 쪽으로 걷잖아.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왜? 당신이 안쪽으로 걸으니까. 끝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어봤다 싶었어요. 무슨 대단한 대답을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역시 저 인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무슨 말을 하자 역시나 한마디 했어요. 저건 또 말만 저렇지. 저는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TV 좀 조용히 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크게 말했다고 그래. 당신 목소리가 TV보다 커. 역시 시끄러웠습니다. 역시 얄미웠어요. 그런데 조금 전 횡단보도에서 제 팔을 잡아당기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 번만 뭐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다시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따지기에는 너무 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43년을 같이 산 사람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싫어한다. 고맙다. 지겹다. 그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못 고르겠습니다. 다 맞으니까요. 좋을 때도 있었고, 죽도록 미울 때도 있었고, 없으면 편할 때도 있었고, 없으니까 이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남편이 은퇴한 뒤로 저희가 너무 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거실에서도 보고, 산책할 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자려고 누워도 옆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보면 지겨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 보고 있으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도 친구들과 종종 나갔습니다. 걷기 모임에도 들어갔고 가끔 바둑도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겼어요. 제가 수채화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남편이 듣고 남편은 친구 누구를 만났다느니 어디를 걸었다느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듣다 보면 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째 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 그 얘기 어제 했어. 내가? 응. 처음 하는 건데.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어. 그래. 그래도 전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부가 오래 살려면 무조건 붙어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다시 볼만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입을 조금 벌리고 코까지 골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날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불 대부분이 남편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 위에 겨우 걸쳐진 이불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을 봤어요. 참 많이 본 얼굴입니다. 43년 동안 매일같이 봤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저 얼굴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창밖을 내다본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이 늦으면 화가 났습니다. 왜 나 혼자 애들을 보게 하느냐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또 귀찮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더 귀찮아졌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느냐고요? 글쎄요. 그건 선뜻 대답 못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일단 혼자 좀 살아보고 싶어요. 한 10년쯤 혼자 살아보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생에서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자꾸 사라지고, 뉴스만 보면 앵커랑 싸우고, 길을 잃어도 절대 물어보지 않고, 제가 옷을 입으면 꼭 한마디씩 하고, 밤이면 이불까지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나오면 무거운 봉투는 여전히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여전히 자기가 차도 쪽입니다. 비가 오면 여전히 자기 어깨가 더 젖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43년 동안 몰랐으니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은 사랑이라고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았던 일은 당연해지고 싫었던 일만 또렷하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예뻐 보이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뉴스 보면서 앵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 이불을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확 잡아당겼어요. 남편이 잠결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왜 그래? 추워. 이불 있잖아.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남편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쪽에 있던 이불을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자,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렁.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꼴 보기 싫었습니다. 입도 벌리고 있었고 코도 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싸대기까지 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조금 더 제 쪽으로 당기고 다시 누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수십 년을 같이 산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딱히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꼴 보기 싫었던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43년을 함께 산다는 건 43년 동안 사랑만 쌓이는 것도 아니고 43년 동안 미움만 쌓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것도 쌓이고 꼴 보기 싫었던 것도 쌓이고 고마웠던 것도 쌓이고 서운했던 것도 쌓였습니다. 그러다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어떤 것은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조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고 한 번씩 싸우고 각자 친구도 만나고 남편은 뉴스와 계속 대화하고 저는 계속 조용히 좀 보라고 잔소리하고 장을 보면 남편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는 또 찾아다니겠지요. 그러면서 계산을 마치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봉투를 들 겁니다. 저도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해온 그런 사소한 일들이 어쩌면 그 사람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도 제 이불을 다 가져가면
가만히 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한 대 정도는 정말 때릴지도 모르겠어요.